이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대형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입장료가 무려 0원? 그저 무료가 아니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물관. 그 이유가 너무도 한국적이고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지금부터 왜 이곳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은 입장료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지를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15년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앤드류 코언입니다. 세계 유명 박물관들의 관람 통계를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한 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 수 약 420만 명. 세계 6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이곳이 지금 전 세계 박물관계를 뒤흔들고 있는지를요. 런던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로 15년째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서울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케이팝이 뜨고 있다는 정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했다고 들었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정도였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세계 박물관 관람 통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대형, 바티칸, 메트로폴리탄 익숙한 이름들이 쭉 이어지는 도표를 스크롤하던 중 눈이 번쩍 띄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우스 코리어 420만 명 세계 6위. 한국? 처음엔 단순한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의 박물관이 전 세계 6위라니. 저보다 더 오래 일한 동료에게 물어봤지만 그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박물관이 있긴 있나? 한국은 전쟁 박물관 이런 게 유명한 거 아냐? 하지만 데이터를 뒤지고 또 뒤져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름은 확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장료. 거의 모든 유명 박물관들이 최소 2,030달러 이상을 받는 반면 여긴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앞으로도 입장료는 받지 않겠다. 그 정책이 너무도 단호해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계를 들여다보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이건 말 그대로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정보를 밤낮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박물관.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그 규모는 아시아 최대 수준이며 전시된 유물의 수는 무려 31만 점 이상. 게다가 전시품은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출토된 순수 한국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건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박물관들 대부분이 제국주의 시대에 전 세계에서 수집 혹은 약탈해온 유물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박물관은 모든 전시품이 한국인들의 손으로 만든 한국의 역사라는 점에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내부 사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이건 책이나 화면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침 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저는 2주간의 리서치 휴가를 받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부터 모든 게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1분도 지체 없이 정시에 출발했고 공공장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런던에서 자주 마주쳤던 침 뱉는 사람이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탄은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한복판, 거대한 녹지와 함께 어우러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 거짓말 조금 보태면 로마의 포로 로마노보다 더 위험있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과는 다르게 입장구는 정말 소탈했습니다. 검사대 한 번 통과하고 나면 바로 입장이 가능했고 안내 직원분은 서툰 영어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곳은 박물관 이전의 누군가의 집 같구나. 단지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민족의 기억과 영혼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 전 그 입구에 들어서며 뭔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상상을 뛰어넘는 정갈함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층별로 나뉘어진 전시 공간은 마치 시간의 강을 따라 걷는 듯한 기분을 줬고, 삼국시대의 토기부터 조선시대의 지도, 고려, 불화,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물들이 이게 정말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일까 싶을 만큼 고요하고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던 공간,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실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은하수를 닮은 천장 아래, 두 개의 반가 사유상이 조용히 앉아있는 공간.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서적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 방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수천 년의 사유, 고요함, 명상, 정적 그리고 자부심. 저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기 역사에 대한 존엄과 자부심을 나누기 위한 가장 한국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박물관 안을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 이곳이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살아있는 역사서였어요. 단지 유물이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시대의 숨결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려 청자의 미세한 문양 하나, 조선시대 병풍의 붓결 하나, 삼국시대 금관의 정교한 곡선까지 하나하나가 고대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과 철학, 정신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물 대동여 지도를 마주했을 땐 아예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산과 강, 길과 마을 위를 함께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1800년대에 만들어냈다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관람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조차 전시품 앞에서 떠들지 않았고 어른들은 조용히 감상하거나 아이들에게 유물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의무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처음 실감했죠.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럽, 동남아, 미국, 아랍권까지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전시관을 조용히 돌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박물관 굿즈샵에서 줄을 서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수출국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보여주고 나누는 데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과 진심을 담고 있다. 그 어떤 세계의 명품 박물관도 이처럼 진심 어린 방식으로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진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마치 말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했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순간만큼은 그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며 저는 진심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유물만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기획되어 있었죠. 특히 층별로 흐르듯 이어지는 전시 동선은 마치 시간의 강위를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사까지 전시관을 걸을수록 저는 어느새 조용히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느끼는 역사였고 몸으로 체험하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런던 국립미술관은 분명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전시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 작품들이거나 서양 회화 중심의 유물로 구성돼 있죠. 프랑스의 루브르, 영국의 대형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역시 비슷합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그 나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달랐습니다. 전시된 모든 것이 한국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외국 컬렉션이라는 섹션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 대신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인들의 삶, 철학, 종교, 예술, 과학, 군사, 교육까지 모든 것이 촘촘하게 담겨 있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전시는 단순한 설명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그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국가 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화상이자 살아 숨쉬는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K-파프 덕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해 본 결과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는 전혀 몰라도 반가 사유상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세종대왕이 만든 혼천의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조선시대 판옥선 총통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접하는 문화일 수 있지만 그 낯설미 이질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경외감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박물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는 공간이구나. 한국인 관람객들 역시 박물관에서 유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건 지식을 얻는 눈빛이 아니라 뿌리를 마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물관 옥상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정문을 통과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커플들, 가족들, 외국인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구나. 그동안 박물관이란 보여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물관이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개념. 이건 단지 큐레이터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도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온 저는 제 일정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이틀 일정이었지만 일주일로 연장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지 입문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물관에서 다룬 역사, 인물, 문화에 대한 책들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글로 된 전시 해설도 천천히 번역해가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유산들이 전쟁과 분단,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에 남아있는 유물은 단지 돌덩이, 그림, 조각상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과 생존의 증거였던 거죠. 그제야 비로소 이 박물관이 왜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돈을 받고 파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이다. 그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예상치 못하게 길어졌고 그 여정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적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이 깃든 공간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전시 구성, 조용한 관람 문화, 그리고 각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매끄러울까? 이 많은 유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누구의 돈으로 이렇게 세련된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관람료 수입이 없으면 대부분의 전시가 축소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전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거대한 규모, 정교한 조명과 안내 시스템, 그리고 방대한 해설 콘텐츠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정교하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뭔가 허상이 아닐까?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람객의 입장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의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 받은 그 충격적인 감동도 잠시. 해설이 거의 전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전시물 옆에 있는 설명문들도 대부분 한글 중심이었고 QR코드나 오디오 가이드는 있긴 했지만 내용이 한정적이었죠.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라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안내가 좀 더 풍부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내부 안내 방송도 대부분 한국어뿐이었고 직원분들 중 영어에 능숙한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박물관이라는 그 철학과는 어딘가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박물관 내부에서 진행 중이던 한 특별 전시를 보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만난 안내 직원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영어 해설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직원분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외국어 자료가 부족해서 대신 도슨트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입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아,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전에는 외국인이 거의 오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즉, 이 박물관은 본래 한국인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게 지금에 와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세계와 나누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 느꼈던 그 의심이 얼마나 서두른 오해였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기념품 숍을 둘러보다가 작은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전통 수첩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 앞에 있던 한국인 여성 관람객이 직원과 나누던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왜 여긴 입장료를 안 받아요? 이렇게 훌륭한데. 그때 직원분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교육의 공간이에요. 만약 돈이 장벽이 된다면 그건 그 영혼의 문을 닫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가 단지 관람 대상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할 공동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이 거대한 박물관이 입장료 0원이라는 정책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운영 철학을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문화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초기 선언, 장벽 없는 지식, 그리고 모두의 기억이 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는 철학. 전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루브르의 입장료는 5만 원 가까이, 바티칸 박물관은 약 4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합니다. 이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나눠야 할 자부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의심했던 그 짧은 순간조차 결국은 이곳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영국 큐레이터로서 수많은 세계적인 박물관을 경험해본 저였지만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이 감동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의문. 입장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유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결국 문화는 시장 논리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한국 사회의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여긴 것이죠. 실제로 2008년부터 상설전시관 및 어린이 박물관을 전면 무료화하여 한국인 모두가 언제든지 박물관을 찾아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즉, 이곳은 단지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공부방이자 쉼터로서 존재해왔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적인 정서이자 정책, 그리고 자부심이 결합된 모습이었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어 해설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아쉬움이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더 부각시켜줬습니다. 관람 중 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눈빛을 떼지 못하는 유물 앞에서 잠시라도 한국인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읽힌 건 단지 정보가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이건 돈을 내고 보는 쇼가 아니라 함께 감동하고 함께 자부심을 나누는 자리였구나. 그 실감이 너무도 깊어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의심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니 연출된 게 아닐까? 하지만 막상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들은 말들. 이곳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돈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그 모든 오해를 깨끗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정책과 행정 시스템 안에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학생 단체의 예약 전환, 어린이 박물관의 예약제 운영, 무료 야간 개장까지 모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편안히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까에 사려 깊게 맞춰진 결과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그 덕분에 저는 이 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한국 문화의 교과서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삼국고려 조선의 역사부터 근현대 국립박물관 설립까지 이 모든 흐름이 제 가슴에 이어지며 마치 제가 그 역사를 함께 걷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입장료 영원이라니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그 단어가 오히려 가장 값진 명칭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값진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목적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화 접근권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모국에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 내 역사, 내 예술, 내 정체성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드는데 꼭 일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한 번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직접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단지 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과 미래를 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한국인의 자부심이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